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면증 완전 정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들긴 했는데 새벽 3시, 4시에 갑자기 깨서 그 이후로는 한잠도 못 주무신 적? 또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 적?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평생 잠자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무려 25년이나 된다는 사실을요. 하루 8시간씩 잔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정말 바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 세포들을 재충전하는 거죠. 마치 밤사이에 우리 몸 전체가 대청소와 정비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불면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에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건강 문제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고 오늘 밤부터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실전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불면증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치매와의 무서운 연관성이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무려 50% 이상 증가해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을 청소하거든요.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안 되면 뇌에 쓰레기가 쌓여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척수액의 순환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요. 두 번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잠을 못 자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고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도 높아져요.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을 정도로 면역력이 약해지죠. 세 번째, 심장과 혈관에 치명적이에요. 불면증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45% 증가하고 뇌졸중 위험은 15% 높아져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 당뇨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2배 이상 증가시켜요. 잠을 못 자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져서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다섯 번째,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와요. 불면증은 우울증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잠을 못 자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늘어나서 우울하고 불안해져요. 또한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심지어 낙상이나 교통사고 위험도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불면증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먼저 어떤 종류의 불면증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면장애는 잠자리에 누워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보통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몸이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또는 카페인을 너무 늦게 마셨거나 저녁에 과식을 했을 때도 생겨요. 유지장애는 잠들기는 하는데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예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불면증이에요. 방광 문제로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해요. 조기각성은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우울증과 관련이 깊고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알코올을 마시고 잠들면 밤중에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각성작용을 해서 일찍 깨게 돼요. 시니어 불면증의 특별한 원인들도 있어요. 첫째, 수면 구조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얕은 잠이 늘어나서 쉽게 깨게 돼요. 둘째, 멜라토닌 분비 감소예요.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60세 이후에는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이에요. 혈압약, 이뇨제,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등 많은 약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만성질환의 영향이에요. 관절염, 당뇨, 심장병, 역류성 식도염 등이 모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왜 어떤 날은 많이 자도 피곤하고 어떤 날은 적게 자도 개운할까요? 이것은 수면의 질, 특히 어떤 단계의 잠을 얼마나 잤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수면은 크게 4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얕은 잠으로 깜빡 졸다가 깨는 단계예요. 이때는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죠. 2단계는 중간 단계 잠으로 실제 잠에 빠져드는 단계예요. 이때부터는 꿈을 거의 꾸지 않아요. 3단계는 깊은 잠으로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 시스템이 강화되고 뇌 청소가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4단계는 REM 수면으로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3단계 깊은 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20대에는 전체 수면의 20%가 깊은 잠이지만 60대가 되면 5%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고 밤중에 자주 깨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니어분들이 예전만큼 잠을 못 자겠다고 느끼는 이유예요. 단순히 잠드는 것만이 아니라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거죠. 좋은 수면을 위한 습관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침실 환경의 과학적 최적화가 필요해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가장 좋아요.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체온 리듬과 일치해요. 잠들 때 체온이 1에서 2도 정도 떨어지는데 시원한 환경이 이를 도와줘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불쾌감을 느껴서 수면을 방해해요. 소음은 30데시벨 이하로 유지하세요. 이는 우리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 정도의 소음이에요. 갑작스러운 소음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수면에 도움이 돼요. 침실의 빛을 차단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완전한 암흑이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화해요. 심지어 알람 시계의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이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해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사용을 피하세요. 침구의 선택도 중요해요.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중간 정도가 좋아요. 특히 관절이 아픈 분들은 체압 분산이 잘 되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부터 시작하는 루틴이에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15-2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소화도 도와주고 적당한 운동으로 나중에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도와줘요. 다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루틴이에요. 이때부터는 강한 조명을 피하고 은은한 조명으로 바꾸세요.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TV는 되도록 피하시고 특히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절대 보지 마세요.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아요. 카모마일, 라벤더, 패션플라워 차가 수면에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루틴으로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해보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물 온도는 38-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목욕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다리를 쭉 뻗어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서 하는 이완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4, 7, 8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4-5번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점진적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이에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온몸의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천천히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세요. 만약 20분 내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와서 다른 방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을 뇌에 학습시키는 거예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허브차의 놀라운 수면 효과부터 알아볼까요? 카모마일 차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수면 수용체와 결합해서 자연스러운 졸음을 유도해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효과가 좋아요. 라벤더 차는 리날룰과 리날릴 아세테이트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향만 맡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패션플라워 차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탁월해요. 특히 마음이 복잡해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발레리안 뿌리차는 천연 수면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다만 냄새가 좀 독특하니까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돼요. 반대로 피해야 할 차들도 있어요. 녹차, 홍차, 우롱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카페인은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6,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인삼차, 홍삼차도 각성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는 피하세요. 대신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면 좋아요. 마테차, 과라나차처럼 카페인 함량이 높은 차들도 오후에는 금물이에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체리, 특히 타르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요. 체리 주스 한 잔을 저녁에 마시면 수면의 질이 개선돼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줘요.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아로마 테라피의 과학적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20% 개선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베르가못 오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일랑일랑 오일은 혈압을 낮춰서 편안한 잠에 도움이 돼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때는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말고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향만 맡는 것이 안전해요. 수면을 유도하는 간단한 마사지와 지압법도 알려드릴게요. 발바닥 마사지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쪽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긴장이 풀려요. 목과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 긴장이 풀려서 잠들기 쉬워져요.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부분에서 손가락 3마디 아래쪽에 있는 신문혈을 지그시 눌러주면 마음이 진정돼요. 백색 소음과 ASMR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백색 소음은 일정한 주파수의 소리로 갑작스러운 소음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에어컨 소리, 선풍기 소리, 비 소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ASMR은 자율감각 쾌감 반응이라고 해서 속삭이는 소리나 부드러운 소리를 들으면 뇌가 편안해지는 현상이에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빗소리, 파도소리, 새소리 같은 자연소리가 효과적이에요. 볼륨은 너무 크지 않게 속삭이는 정도로 작게 틀어놓으시면 돼요. 너무 크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수면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찜질을 해서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주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자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분들은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고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다만 화상에 주의하시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사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모두 수면을 방해해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마치시고 단순당은 피하세요.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는 분들은 자기 전에 복합 탄수화물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통곡물 크래커 한두 장 정도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잠자리 환경이 중요해요.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자면 숨쉬기가 편해져요. 베개를 2~3개 정도 쌓거나 상체를 15도 정도 올려주는 외지 베개를 사용하세요.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하체 부종 때문에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어요. 저녁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30분 정도 쉬면 부종이 줄어들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관리가 핵심이에요.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마치시고 특히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 초콜릿, 커피는 피하세요. 잠자리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자면 위산 역류를 줄일 수 있어요. 상체를 15에서 20도 정도 높게 하고 자는 것도 도움이 돼요. 낮잠은 잘 활용하면 밤잠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낮잠의 적절한 시간과 길이를 알아볼까요? 오후 1시와 3시 사이에 이 30분 정도가 최적이에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서 각성도가 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3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깨어났을 때 더 피곤하고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절대 피하세요. 밤에 잠들기 어려워져요. 낮잠이 도움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밤에 수면이 부족했을 때 짧은 낮잠은 집중력과 기억력을 회복시켜줘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분들이 심장병 위험이 48%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대로 낮잠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밤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 더 어려워져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낮잠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낮잠이 우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불면증 완전 정복 어떠셨나요? 기억하세요.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예요.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보호까지 모든 것이 잠에서 시작돼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는 일찍 마치시고 따뜻한 목욕을 하시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그리고 478호흡법으로 마음을 진정시켜 보세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먼저 생활 습관부터 개선해 보세요. 대부분의 불면증은 올바른 수면 위생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만약 2, 3주 동안 노력해봐도 개선되지 않으면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밤부터 깊고 편안한 잠으로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